7월 10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종점 변경 진실 공방입니다. 서울에서부터 양평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 사업의 종점 변경과 국토교통부의 사업 백지화 결정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2년 전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원안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지만 국토부가 지난 5월 종점을 강상면 일대로 변경하면서 벌어진 일인데요. 민주당은 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제기했고 원안 노선은 민주당 소속인 전 양평군수 일가 땅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특혜 의혹은 새 국면을 맞은 상황입니다. 종점 변경을 두고 혼란이 깊어지는 양상인데요. 강상면 쪽으로 가면은 거의 탈락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상면으로 가는 것보다 원래 양서면으로 가는 것이 예산도 한 1,000억 정도 줄고 거리도 짧아지고 양평이 두 쪽이 났습니다. 이게 일환으로 양서 종점에 강화IC를 만들어주면 당장 싸움이 중단되고 바로 축제로 갑니다. 최 위원장은 고속도로의 종점을 변경한처럼 강상면으로 가게 될 경우 예산이 1,000억 원이 더 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할 것이라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원안에서 IC, 즉 차량이 드나들 수 있는 나들목만 추가로 설치해달라는 주장이었다면서 종점 변경을 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전진선 양평군수, 예타를 통과한 원안은 양평군에 IC가 없는 고속도로였기 때문에 IC를 설치해달라고 정부의 문을 두드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도 양평군의 요청을 수용해 IC 설치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강화 IC를 설치하고 종점이 강상면이 되는 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는데요. 종점이라는 안은 이게 어디 한 군데로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지 서울 양서간 고속도로 아니었습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양서면 쪽은 우리 양평에 IC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토지가 없기 때문에 양서 쪽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거기 가려면 강을 또 건너야 되고 거기에 도시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걸로 갈 수가 없어요. 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런 게 국정농단이라면서 대통령이 개입된 건 아닌지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아닌 전직 양평군수의 셀프 특혜 의혹부터 조사해야 한다면서 맞불을 놨습니다. 대통령실과 장관을 포함해서 어느 선까지 사태에 개입된 것인지 철저하고 신속한 진상규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게 국정농단 아닙니까?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지금 민주당이 원안을 고집한 것은 전 양평군수 일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전직 양평군수의 셀프 특혜 의혹부터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둘러싼 종점 변경 진실 공방, 정치권의 다툼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는 곤란한 그롯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인 IAEA가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결과를 공개했죠. 오염수 방류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과 IAEA 그로시 사무총장이 만났습니다. 해양 방류가 주변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이렇게 미리 결론을 내린 것은 셀프 검증이고 일본 맞춤형 조사다. 처음부터 중립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일본 편향적 검증이라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Our conclusion has been that this plan, if it is carried out in the way would be in line with the international safety standards. If they decide to start with the controlled discharge of this water, the IAEA will be there permanently for years and decades to come, performing its function of reviewing and monitoring that 90여 분간 면담이 진행됐는데요. 민주당은 그로시 사무총장을 향해 중립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일본 편향적 검증이라면서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피력했습니다. 민주당의 면담 요청에 그로시 사무총장이 응하면서 성사된 자리였지만
사실상 IAEA를 겨냥한 성토장이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그로시 사무총장은 IAEA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오염수 방류 계획을 철저히 검증했다고 강조하면서도 민주당 측의 의견을 들으면서 안경을 벗거나 중간중간 한숨도 내뱉는 등 곤란한 기색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인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출국한 그로시 사무총장. 박광온 원내대표는 그로시 사무총장과 민주당 의원들의 면담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우리 국민의 반대와 분노의 함성을 정확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수십 년 동안 일본에 상주하면서 검증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우리 국민들을 설득하지도 못했고 안심시키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수십 년 동안 문제가 있다는 말로 들렸습니다. 민주당이 IAEA를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자 국민의힘에서도 즉각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괴담이 우리 사회를 망치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이쯤에서 출구를 찾길 바란다고 지적을 하기도 했고요. 한편 김민수 대변인은 이성적 판단을 하라면서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묻지마 괴담 유포와 선동 정치는 멈출 줄 모릅니다. IAEA 결과를 믿지 않고 맞서는 것은 민주당과 북한뿐이라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국제사회와 국제기구의 과학적 검증 결과에 대해 이성적인 판단과 행동을 보여야 합니다. IAEA의 종합보고서를 토대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준비를 모두 끝마친 상황입니다. 오염수 방류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에도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은 그로시 사무총장. 오염수 방류로 인한 안전대책은 우리 정치권의 숙제로 남겨진 듯 보입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